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22쪽에 산업안전보건법,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요즘. 졸리는 시간대에 게다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이게 안 다가와요,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것들은 이제 들으면은, 그래도 뭔지는 알겠다, 이렇게 다가오는데, 산안법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하고 좀 이제 거리가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다가오지 않는 이런 형태가 좀 돼 있어요. 조항도 많습니다. 거의 한 175조 가까이 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그러니까 이 조항을 다 점검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앞에 부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잘 나오는 파트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식으로 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단순해요. 이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보건법이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진, 유지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문제가 누구의 안전과 누구의 보건 거냐? 과거에는 이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표현 자체가 노무 제공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 제공자. 자, 그래서 왜 노무 제공자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이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법을 좀 보시게 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에 대한 이런 안전과 보건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근로자는 표현 쓰지 않고 그냥 노무 제공자 이런 식의 표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협상의 정의 중에서 몇 가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두 번째, 중대재, 요건 좀 적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재가 과거에는 법령에 있었다가 지금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대재가 중요한데, 이게 법에 안 나있다 보니까 빠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잠깐 중대재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적어 드릴게요. 중대재가 뭔지. 자, 중대재는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1인 이상.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이게 중대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이 필요한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이 부상을 입었는데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런 근로자가 2인 이상 발생했어요. 상당히 이제 많은 2인 이상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그런 부상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부상은 아닌데 10인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었어요. 자, 이거는 저희들이 중대재라고 합니다. 이게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여긴 빠져있는데 앞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대재에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했다 혹은 이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2인 이상 발생했다 10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가 중대재인 거다. 요거 하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는 누군가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자, 그런데 사업주의 정의를 약간 다르게 두고 있죠. 사업주의 정의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주를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배달하시는 분을 이제 관장하는 그 배달업주 이런 경우도 원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법으로 이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범위를 넓혀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423쪽에 3번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모든 사업이에요. 산안법은 이게 한 명, 4명 이하면은 할 필요 없는 거냐? 아니죠.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은 누구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유효하니까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또 이 법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424쪽이 나옵니다. 자, 양가를 1번 사업주의 의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를 해놓고 관로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사업주를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배달에 대한 그런 걸 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인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계약의 사업주는 아니에요. 근로계약상에. 하지만 이 법상으로는 사업주로 보겠습니다. 추가를 시켜둔 거죠. 좀 이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취지가 알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가를 이번에 근로자의 의무 한번 읽어보시고요.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6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나머지 것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안 나오질 않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보지 마세요. 이건 아니고, 이걸 다 보기에는 너무 이게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거 중심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안 하면 좀 이제 혼자 하시기 힘든 파트, 그런 파트들. 자, 426쪽으로 가봅니다. 426쪽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요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이제 안전과 보건에 대한 것들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사연 넘어가고요. 첫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맨 위에 사수가 있겠죠. 회사. 자, 회사가 있고, 회사 밑에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완전히 총책임자입니다. 이 사업장에. 우리가 보통 공장으로 따지면은 뭐 공장장 하시는 분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는 분들, 그게 2번이에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그냥 총괄하는 거예요. 공장장은. 근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생산직들을 관리 감독하는 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 요분이 이제 3번이죠. 주로 생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수업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분들, 요분들이 되는 것이고. 근데 관리 감독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분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조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자, 안전관리자가 지도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요분이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거죠. 반장이라든지 뭐 조장이라든지 직장한테 이제 지도 조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에 대한 문제는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자, 보건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지도하고 조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안전관리자와 이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휘 감독이죠, 지휘 감독. 여기서는 보좌 해주는 구조고, 보좌 해주고. 똑같아요. 지휘. 감독하고, 여기 보좌 해주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있으면, 회사가 지금 공장장이 이걸 총괄하고 있고, 각 이제 조장과 반장들이 요 생산직에 대한 분들을 지도 감독하면은, 요분들이, 이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문제 지도 조언하고 있고,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대한 문제를 이분들한테 지도 조언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있는가 하면 6번에 보시면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어요. 이거 뭔가 하면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모든 사업장에 둬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업장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하고 보건관리자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고 둬서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보는 것들은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안전관리자가 없고 보건관리자 없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요금을 둬가지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28쪽으로 바로 와요. 428쪽에 9번을 봅니다. 산업보건회가 있어요. 이게 산업보건회는 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분 중에 산업보건회가 있습니다. 의사인 거죠. 의사. 의사에 대한 의사가 이제 의학적인을 가지고서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지도하고 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보건관리자가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의사다 보니까 의학적인 문제들을 지도하는 거죠. 근데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이걸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9번 산업보건입니다. 자, 그런 체계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를. 옆에 33번 문제 풀어볼까요? 옆에. 바로 옆에 33번 문제. 428쪽입니다. 예, 투지 하나도 관계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번이에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 체계인데, 우리 회사에 전체적인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심의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심의의결기구가 있는 거죠. 의결기구. 이게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게 11번이에요. 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둡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로자 이용과 사용자 이용이 동수로 구성돼요. 같이 똑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둬서 여기서 심의의결하는 겁니다. 심의의결하는 경우. 그래서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음 중 뭐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인식인데 이런 것까지 묻기는 그런데 그냥 보시면은 이게 산업안전에 관한 중요한 조항이구나 대강 감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 429쪽에 박스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심의의결 합니다. 뭐 계획 같은 경우 혹은 뭐 규정 작성하거나 바꾸는 경우 교육하는 경우 뭐 작업 환경에 대한 뭐 개선하는 경우 건강 관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뭐 중대재해에 대한 그런 것 중에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것들
혹은 안전과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심의 의결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심의 의결할 때 또 하나 줘야 될 게, 박스에서 밑에서 이제 바로 밑으로 세 번째 문단. 요 심의 의결할 때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게 심의 의결은 법보다 위에 쓸 수는 없어요. 법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할 거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보다 할 수도 없고 우리 회사의 내부 규정, 단체 협약, 취업규칙 얘보다 더 다른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하는 식으로 당연히 심의 의결에서는 안 되는 거 상식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 안전보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규정을 사업주가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주의해야 될 거, 박스에 보시면 작성, 보시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단협이나 취업규칙보다는 급이 아래입니다, 이게. 높은 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 아니니까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단협과 취업규칙에 다른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한 기준으로 따르게 됩니다. 급이 낮은 거죠. 자, 그렇게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게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가 취업규칙을 한다면 바꿀 때 이게 뭐 불이익하면은 뭐 과방사 이동이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방사 이동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그냥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이게 구조가 취업규칙 요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안전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를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줘야 될 거. 그 작성 변경 절차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하면 되는 건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29쪽에 다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3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29쪽에 4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죠? 자, 이제부터는, 요게 이제 이 법을 둘러싼 기초적인 뭐 제도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제 안전에 대한 규정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 보건에 대한 규정이 나올 겁니다, 이게. 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교육이 나와요, 교육이. 근데 교육은 보지 않을 겁니다. 교육은 여러분들이 430쪽에서 안전보건 교육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그건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봐야 될 게 431쪽에 로마자 4번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자, 이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요거 이제 주로 유해 위험 방지 조치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와, 이거 뭐 조항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뭐 쓰러집니다.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그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두 개에 정통해야 돼요. 첫 번째,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제 정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법에 정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하면서 기술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법을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근데 법을 하시는 분은 또 몰라요, 안전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알겠어. 화학물질 뭐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안전보건법을 전공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농사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요 파트에서 뭘 내는가 하면 약간 문과적인 문제를 많이 내세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화학물질 이런 거 안 냅니다. 잘 안 내고 그냥 문과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포점이 되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이거 뭐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31쪽에 이제 새로 등장한 것들이죠. 이제 간접노동자,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세 번째 표로 그려놨어요, 그죠? 자, 고객을 응대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직접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이제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고객응대 근로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법적으로 조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객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할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행규칙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 응대를 줄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를 시켰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는데 발생을 한 거예요. 건강장애가. 막 고객이 막 욕하고 해가지고 건강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야, 이 정도로 뭐 고객들이 폭행을 하면은 발생하겠다 이게. 예방을 해야겠네. 그래서 현저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발생했거나 고객 때문에 건강장애가 발생할 현저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사람 뭐 이제 폭언 듣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죠? 그때는 뭐 업무를 일시적 중단한다든지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안 하면은 과태료 부과해요. 과태료. 자, 그런데 요거 나 지금 엄청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것도 못 견디고 너 해고야 이렇게 한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형사처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만들어놨어요. 자, 이게 이제 고객응대 근로자, 감정 노동자에 대한 우리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업중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업중지. 사업주가 먼저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요. 그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도 도망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이제 뭐 불이 났다 회사에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꺼라 그러시면 안 돼요. 도망가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근로자의 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뭐 자기 직장이 불타는데 말이야 불도 않고 도망가 징계하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로자들도 작업 중지권이 있습니다. 자, 급박한 힘이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체 없이 관리 감독자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관리 감독자는 이것들을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근데 왜 도망가 이러면서 해고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때는 이것 때문에 해고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아까 뭐였죠? 사망자 1인 이상, 요양 3개월 이상 요양자 2인 이상, 동시보상자 10인 이상 발생한 케이스. 자,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들은 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33쪽에 노동부 장관은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작업을 중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 독특해요, 그죠? 이거 따르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이 중대재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따르지 않다니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과태료 조항을 넘어선 형사처벌 조항으로 만들어놨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세 번째 분 보시면은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작업중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가업주가 이 회사 망하는 얘기냐, 이거 안전조치 취해놨다. 그러니까 빨리 해제해주세요.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동부 장관이 이걸 해제하는데 심의가 필요해요. 요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약간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거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5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옆에 58번 문제 거기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데서 주어를 바꾸거나 뭐 서술을 바꿀 때 많습니다. 사업주가 하면 안 되죠, 그죠? 사업주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죠. 이거는 노동부 장관이에요,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를 해야 돼요. 노동부 장관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했어도 당연히 안 됩니다. 아주 상식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은폐해서도 안 돼요. 이 사실은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은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어쨌든 이게 산재가 많이 터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 혹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정부 입찰 사업할 때 불이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 혹은 또 이게 나오게 되면 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산업안전에 대한 또 조사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또 분명히 또 위반했을 거예요, 이게요. 위반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또 과태료 나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이걸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공가 처리한다든지 혹은 그냥 은폐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꽤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폐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434쪽에 보시면 도급의 제한, 5-에 도급이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해만 넘어가세요. 거의 기출도 없죠, 그 옆에.
이런 겁니다. 자꾸만 최근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도급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데 도급 근로자에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하청 근로자, 수급 근로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청, 여기가 하청. 그러니까 하청의 근로자 분들한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건 당신들 회사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최근에 났던 다 거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청년들 그 사망사고들이 다 이런 구조였거든요. 뭐 어떤 발전 사업이라든지 뭐 이제 그 구의역 쪽에 있었던 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위험을 본인들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외국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원하청의 구조는 하청업체에다가 전문적인 일을 맡기는 것이 원래 원하청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위험한 업무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맡겨가지고 일하는데 여기가 자본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도 좀 어떻게 해, 책임져. 이렇게 해서 너무 위험한 거는 이렇게 맡기지 마. 이런 내용을 좀 주게 되고, 맡겼으면 너도 함께 책임져.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책임을 좀 같이 지게 하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 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약간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일단은 시작은 한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도급인도 여기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어요. 다 할 수는 없고, 434쪽에 보시면은 유해 작업 도급 금지. 그러니까 이 도급을요, 유해한 작업은 아예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아예 이런 유해한 작업들은 도급 작업 맡기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맡기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부인의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가 이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금 작업이라든지 수은, 납, 카드뮴 이런 것들 하지 말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다음 문단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외도 많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잖아요. 그냥 약간 허술하게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의미는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434쪽에 맨 밑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뭔가 하면은, 아까 저희들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봤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요분이 공장장 이런 분이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도급 형태로 같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그런 경우에는 요분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이제 지정합니다. 총괄하라는 거죠, 이제. 도급업체,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함께 총괄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좀 관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놨습니다. 함께 할 경우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436쪽에 바로 와요. 건설업 보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한 문제 나오는데, 어디 날지도 몰라요, 이거는요. 그래서 주로 앞부분에 문제 나오고, 가운데 부분은 잘 안 나오는 파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문과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5-4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배달종사하시는 분들 아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들을 위한 안전과 보건 조치를 취해라, 이게. 그러니까 특수형태 근로자하고 다른 계약을 한 분들도 여기에 대한 좀 책임지고, 배달을 의뢰한 분도, 중개하는 사람들도 이게 배달하시는 분들 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지고, 가맹본부도 가맹점 사업자라든지 가맹점 근로자한테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책임 범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지만 넓혀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건 파트는 조항이 몇 개 안 돼요. 안 되고 나오는 게 조금 이제 약간 정해져 있습니다. 잘 나오는 파트가 있는 거죠. 그거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보건 쪽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작업환경 측정이 나옵니다. 작업환경 측정. 그거는 그냥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1번 작업환경 측정, 세 번째 문단. 이게 잘 나와요. 자, 작업환경 측정 시에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근로자 대표가 나도 들어갈 거예요. 요구하게 되면 입회시켜야 합니다. 자, 그거 잘 나오죠, 아주. 여러분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건강진단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438쪽에 2번 건강진단. 이것도 특수한 그런 건강진단의 파트라서 이거 상세히 나오진 않고 기타를 볼게요, 기타. 양가로 4번 기타. 이것도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줄.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측정이라든지 건강진단은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도록 의무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밑에 문단이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39쪽에 4번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자, 이분이 감염병이 걸렸어요. 이런 경우는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됩니다.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체 없이 다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수님들이 제일 사랑하는 조항 5번이에요. 아주 사랑하세요. 이거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신기하게 한 2년 연속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사람법이라는 이 넓은 조항 중에서 이게 2년 연속으로 나온 적도 있을 만큼 잘 좋아합니다. 이게. 자, 유해 위험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죠? 법정 근로시간.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만약에 18세 이상 근로자인 거다. 이때는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이다. 그 다음에 제가 18세 미만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하루 7시간, 한 주에 35시간이다 배웠어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안법에 특이한 법정 근로가 있는 거죠. 산안법에. 어떤 거요? 유해위험 작업. 만약에 유해위험 작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을 34시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해위험 작업은 주로 잠수, 잠암 이걸 얘기합니다. 잠수 작업, 잠암 작업. 그러니까 고기압하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의 근로시간 6시간 오버하지 마라. 한 주에서 근로시간 34시간 오버하지 마세요. 이거 정해둔 겁니다. 왜냐하면 고압이니까요. 이게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거죠. 연장 안 돼요. 연장 근로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딱 6, 34로 끝내는 이런 거죠. 독특하니까 이걸 교수님들이 좀 잘 내는 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역학조사. 이게 뭔가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해야 돼요. 할 때 맨 밑에 문단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그러면 447쪽에 11번 문제 풀고 다른 이제 법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47쪽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봤던 거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작업 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노무장관이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작업 중지를 해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또 들어가겠습니다.